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지수가 2.45% 빠져서 3,38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코스피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. 장중에 거의 뭐 3% 가까이 빠졌었어요. 네, 그나마 하락폭을 조금 줄여가지고 2.45%인데, 네, 그래도 엄청 빠졌죠. 3,400을 깼고요. 네, 3,300대로 이렇게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외국인이 6,600억을 팔아서 외국인도 상당히 매도를 했고요. 네, 뭐 기관 외국인 합쳐서 1조가 넘는 매도를 보였습니다. 개인이 1조를 넘게 사면서 네, 개인이 이 하락 지금 매물을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, 결국에는 우려하던 게 터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계속해서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있었거든요. 네, 그래도 증시는 이거를 조금 무시를 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, 결국에는 이렇게 버텨내지를 못하네요. 이게 결국에는 뭐 문제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, 어,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좀 우리가 안 좋거든요. 네,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합의를 했는데, 우리는 지금 원래 예상대로 그 뭐 3,500억 달러를 이렇게 바로 주는 거는 어렵거든요. 네,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좀 외교적으로 좀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됐죠.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원하는 대로 협상이 됐어야 되는 건데, 상당히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지금부터 또 이제 정부가 상당히 고민이 많아질 것 같긴 한데, 뭐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지금 미국을 이렇게 상대하는 게 역시 만만치 않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이런 거가 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좋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, 네, 미국 증시도 좀 빠지긴 했어요. 나스닥이 0.5% 빠졌고요. 다우가 0.4%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근데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, 고점 대비 이제 보면 한 2% 정도 빠졌어요. 네, 나스닥이 고점 대비 2% 정도. S&P랑 다우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1.5% 정도 이렇게 빠진 거라서, 뭐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은 고점대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빠진 거는 미국 GDP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. 네, 경제 성장률이 3.8%가 나오는데 와, 이거 미국이 뭐 경기가 죽을 것 같으면서도 네, 안 죽네요. 네,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또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. 뭐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지만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지는 않다. 뭐 이런 지금 생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채권 시장이 좀 네, 채권 금리가 좀 올라왔고요. 네, 다시 거의 4.2%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고 달러 인덱스도 상승을 했습니다. 98이 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이제 좀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죠. 안 그래도 환율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장중에 14원까지 갔고요. 지금도 1413원 뭐 이렇게 되면서 1400원대를 훌쩍 넘어서니까 이게 이제 트리거로 작용을 했습니다.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좀 팔 수밖에 없고요. 이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증시로 오늘 이제 제대로 이렇게 번졌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미국 주요 종목들 좀 보시면, 크게 지금은 좀 모멘텀은 없어요. 네, 좀 그렇게 흐름이 없고, 하루하루 이렇게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, 테슬라만 봐도 그렇죠. 테슬라 최근에 많이 올라온 만큼의, 또 어제는 4%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. 오라클 같은 경우도 5% 하락을 했고, 어, 네,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뭐 애플이 좀 좋은 것 같긴 해요. 애플이 계속해서 좀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애플이 어제도 1.58%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애플이 올해 가장 안 좋았던 주식이었는데
상당히 좀 따라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제 애플도 올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. 네, 플러스 2.6% 정도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의 M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던 두 종목이 애플이랑 테슬라였는데, 이제 겨우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그리고 올해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 다 좋았습니다. 지금 M7 종목들은 뭐 대부분 20%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미국 증시가 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어도 네, 올해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올해 또 미국 수익률을 많이 까먹었던 게 이제 환율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랬던 건데, 이렇게 되면 환율도 다시 연초 수준으로 네,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환율이 그래도 워낙 연초가 높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4.3% 이렇게 찍혀 있는데, 다시 1,400원대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연초 수준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닌가, 네,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네, 오늘 뭐 우리 시장 뭐 다른 종목들 좀 보시면 네, 뭐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그동안 좋았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또 3%, 5%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. 뭐 어제 반짝 좋았던 2차전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. 에너지 솔루션 3%대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안 좋았는데 오늘 뭐 그렇다고 오르지는 않았고요. 1%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하이닉스가 워낙 크게 하락하니까 지주사면서 또 하이닉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 SK스퀘어 7% 하락을 했습니다. 카카오도 6%대 하락을 하면서 하락폭이 컸고요. 오늘 그나마 좀 선방했던 거는 네이버랑 셀트리온이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그 두나무 인수 그거가 이제 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게 이제 아직 뭐 확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보도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. 근데 이제 좀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. 과연 네이버 주주한테 상당히 유리한 이런 식으로 가는지 아니면 뭐 또 희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뭐 이런 암호화폐 플랫폼을 이렇게 네이버가 품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플러스가 이렇게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우리 증시가 오늘 좀 크게 꺾여가지고 이거는 좀 네,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긴 하죠. 그래도 3,400대에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기를 바라는데, 글쎄요, 이게 하락이 이렇게 더 이어지게 되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사실 저번에 한번 충격 받았을 때 그때랑 조금 겹치기도 해요. 이때죠. 8월 1일에 이때 이제 세제 개편 충격 때문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그래도 다행인 게 이때 더 빠지진 않고 이렇게 조금 횡보를 하고 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때처럼 뭐 이렇게 좀 횡보하는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, 뭐 지금 이 관세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는 합니다. 이게 미국이랑 원만하게 잘 합의가 돼야지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, 만약에 미국이랑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면 이거는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가 좋은 거가 빛을 못 보거든요. 우리나라 기업들의 근본적인 어떤 경쟁력이 훼손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이미 불리해졌거든요.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네, 어쨌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도요타가 관세 15%를 내고 있는데 현대차가 25%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좀 우리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